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반성문, 탄원서 등과 같은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제출한다면 어느 시점에 제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형사처벌을 이제 감경받기 위해서 이제 양형자료를 제출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은 그 근거를 보시면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여기서도 이제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서 일부 규정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형사처벌 양형자료니까요. 양형자료라고 하는 것은 그 양입니다. 예, 형벌에 대한 양이죠. 그러니까 어떤 범죄에 대해서 형사처벌에 대한 정도, 예, 형사처벌에 대한 정도를 정함에 있어가지고 참작할 수 있는 자료를 얘기하는 거죠. 적어도 이제 형사 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뭐 가벼운 형벌이 이제 유리한 것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형법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양형을 이제 조건 정함에 있어서는 이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그 다음에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해서 고려해서 양형을 이제 정한다라는 거죠. 참작 사유로 삼을 때 범행 후에 이제 반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요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반성문, 탄원서, 양형 자료를 제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눠서 이제 보시면 그 반성문,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반성문은 이제 아시는 바처럼 내가 이렇게 반성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반성을 하니 이거를 참작을 해달라라는 거죠. 근데 굳이 왜 반성문을 쓰느냐 모르거든요. 내가 반성을 해도 모릅니다. 왜? 검찰이나 법원이나 다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마음속을 알겠습니까? 예, 내가 아무리 반성해도 반성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표현을 해줘야 되죠. 표현을 해서 내가 이렇게 반성을 하니까 참작해달라라는 겁니다. 예, 참작해달라라는 거죠. 탄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원서가 주위에 있는 분들이 요 사람이 이번에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평소에는 그게 아니고 뭐 아주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이번에 왜 그랬지? 법원에서 좀 선처 좀 해주지. 이렇게 자기네끼리만 말하고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를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 다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불안자라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아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제출하는 방법은 이제 반성문, 탄원서 등을 미리 작성했다가 1차적으로 경찰서 출석을 하기 때문에 조사받을 때 그때 출석을 해가지고 제출하면 됩니다. 반성문, 탄원서 이런 거 가져왔습니다. 제출합니다 하면은 이제 담당 경찰관이 접수를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때 제출하지 못하면 나중에 별도로 나중에 경찰 수사 마치고 와서 이제 검찰에 제출을 하고 다음에 법원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출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경찰에 제출 못하면 이제 수사기관인 검찰에 한번 제출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제출을 했을 때 해야 되는 경우에 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공부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한 번은 공통적으로 이제 제출하고요. 근데 수사기관에 이제 제출했는데 최종적으로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약식 기소할 수도 있고 정식 기소할 수도 있고. 약식 기소는 서류만 재판에 넘기면서 법원에다가 약식 명령 벌금으로 이제 선고해 주세요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정식 기소는 이제 공판이고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식 명령으로 넘겨버렸을 경우에는 그래도 경찰이나 검찰에 지금 제출이 되어졌다고 해도 그다음에 법원에도 한번 약식 명령을 발할 때 땅땅땅 할 때까지는 그 전에 한 번 더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법원 판사가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보고 자료를 이제 참고하고 이제 약식 명령 벌금을 때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약식 명령의 경우에도 법원에 한번 제출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약식이 아니고 정식으로 가버렸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 출석을 해서 재판받습니다. 출석은 보통 2번 합니다. 처음에 출석하면 법원 판사도 나오고 검찰청 검사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가 이 형사 피고인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이렇게 징역 1년에 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전에 1차 공판 기일이 전에 1차 재판이 잡히기 전에 적어도 한 일주일 전에
별도로 법원에다가 법원 판사에게 재판부에 제출을 해서 하면 법원 판사가 적어도 한 번은 읽어보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은 제출하는 게 좋겠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 회차에 법원에서 공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선고를 하게 됩니다. 선고 재판을. 그 선고 재판하는 그 뭐 일반적으로 그래도 읽어볼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일주일 전에 다시 제출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아보니 이렇게 해서 뭐 이래서 정말 잘못했다는 걸 또 느꼈다라는 이 변동된 시간이 경과에 따른 변동된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선고를 하기 전에 제출하면 그것까지 읽어보고 감안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공판을 갔을 때는 법원에 최소 적어도 2번 제출하는 게 좋겠고, 약식으로 가면 1번 제출하는 것이 좋겠고, 수사기관에서는 경찰하고 검찰 이제 1번 공통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리 작성해서 간다고 하는데, 이제 반성문과 관련해서 반성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나는 이렇게 반성한다는 얘기죠. 반성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내가 이렇게 반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용상에서 나는 몇 년 며칠 날 이렇게 한 누구다, 홍길동이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반성을 한다. 반성하고 있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잘못을 깨달았고, 내가 당시에 과거에 그때로 갔었더라면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에도 그때 과거를 돌이켜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 나도 내 스스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로 이와 같이 잘못을 이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절대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반성문을 쓰는 거죠. 반성문은 논설문, 논리적인 글이 아니고요. 반성문은 신문사의 사설이 아닙니다. 그냥 감성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잘못, 뉘우침, 깊은 후회, 반성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곳곳에 이렇게 써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낫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오탈자 뭐 이런 것들 별로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일단 중요하다 이것이고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거를 쓰는 이유는 참작을 받아가지고 적어도 상대적으로 좀 영향을 미쳐서 좀 가볍게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목적은 그거죠. 그렇다면은 굳이 이거를 시간, 노력,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걸 별도로 작성할 이유가 별로 사실상 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목적과 이러한 시나리오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쓰면서도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헤아려 주셔가지고 뭐 최대한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좀 너무 대놓고 선처를 바라버리는 것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쭉 읽던 뭐 법원의 뭐 판사님이나 누가 너무 선처를 바란다고 해버리니까 선처를 안 해주고 싶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얘기할 때 이 선처라는 말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는 항상 권고합니다. 예, 권고하고요. 저희 뭐 의뢰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왜냐하면 선처를 해버린다 이렇게 해버리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선처를 바란다는 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본인이 하는 것은 이제 또 아니고요. 예, 좀 이 감정적 호소를 하는데 좀 안 맞다는 얘기죠. 이 이 전개 과정이. 그래서 오히려 선처를 바라는 것이 일단 목적이지만 그것보다는 아까와 같이 깊은 후회 반성 이렇게 하고 있다 하면서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저는 이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 법원 판사가 쭉 이렇게 읽어보다가 잘못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때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못한다. 그때 과거로 간다면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반성하는 것을 표명하면서 선처를 바랍니다 하면은 선처를 안 해주고 싶을 수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하니까 그래 달게 받아라 이렇게 하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선처라는 말은 쓰지 마시고 오히려 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이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 오로지 저한테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원론적으로 맞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하면 읽는 분이 그래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하니까 달게 받아라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요 탄원서에는 본인 이외의 모든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다 됩니다. 동네 분 다 되고요. 이제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제 뭐 본인이 써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가가지고 좀 써달라고 하는 경향이 크죠. 왜냐하면 그 써주시는 분이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시간 내가지고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쓰겠습니까? 가족이나 뭐 이런 정도 아니면 보통은 이제 당사자가 써가지고 이렇게 쓸 거니까 이제 사인이나 또는 뭐 도장 찍거나 뭐 이렇게만 하는 거죠.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이걸 처음부터 쓰는 경우는 뭐 좀 많이 드물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이고 이제 탄원서는 선처라는 말을 당연히 써야 되는 겁니다. 왜냐? 내가 A를 이렇게 지켜봤는데 A는 평상시에 모범적이고 뭐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정도 그렇게 이제 선량한 시민인데 이번에 이렇게 잘못했다는 말을 이제 들었다. 처음에 믿기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헤아려 주셔가지고 요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최대한의 선처를 좀 해주십시오 라는 거죠. 그거는 그 A라는 사람 이외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인 거죠. 그러면 이제 판사가 A라는 사람이 평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을 저지를 것이라고 도저히 기대라든가 예상을 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는 그러한 선량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최대한 선처를 해주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원서에는 선처를 바란다라는 말을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것이고요. 예, 반성문을 작성하면 일단 정해진 법적 형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뒤져보시면 천차만별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10여 년 동안 써오고 있는 그것도 딱 정리가 되어 있는 이 양식도 그냥 천차만별 중에 하나일 뿐일 겁니다. 예, 저희도 이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 자체적으로 쓰는 거에 불과하다. 왜? 법정 서식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단 거기 내용에는 인적사항 들어가는 것이고요. 인적사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본인 것이고요. 이제 내용 아까 진술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재는 뭐냐? 기재. 아직까지는 자필로 이제 쓰는 것이 진정성이 그래야 워드로 타이핑하는 것보다는 진정성이 있어서 진정성이 있어서 오히려 낫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부분 가능하다면 자필로 쓰는 거기를 저희도 이제 권고합니다. 어차피 아직까지는 그게 정설이니까요. 근데 손글씨로 쓰고 싶어가지고 지금 손이 다쳐가지고 못 써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진정성이나 이런 표현도 나와 있는 거기에 써 있는 글씨가 워드로 써 있느냐 손글씨로 써 있느냐 그걸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워드보다는 손글씨로 쓰는 게 낫겠다라는 것이고요. 저희는 근데 그렇지만 손글씨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그냥 워드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왜냐?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손글씨라고 자필이라고 하지만 본인의 손글씨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글씨 그거는 좀 하지 않는 게 낫겠죠. 어쨌든 본인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악필이라는 이유로 친구한테 써달라. 손글씨 맞아요. 손글씨는 맞는데 본인 게 아니잖아요. 자필 증명이 안 된 거잖아요. 자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조사받은 거기 서류에 서명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쓰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필체하고 반성문이 자필로 쓰긴 썼는데 그 손글씨가 다르면
의심을 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쓰게 되면 그게 또 맞는 말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쓰는 것은 자유입니다. 예, 안 쓰는 것도 자유고요. 일단 자유다라는 겁니다. 써도 작성해도 제출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제출했기 때문에 바로 감경, 벌금형이라든가 원래 바로 감경, 제출했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제출하지 않으면 감경 안 되고 그렇다는 거죠. 제출했기 때문에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행정처분 감경 바로, 제출하지 않으면 감경 안 되고 영향을 미치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그것 때문에. 왜냐면 이게 어느 뭐 한두 장짜리 반성문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출하면 감경, 제출하지 않으면 감경 안 되고 되겠느냐라는 얘기죠. 왜냐? 반성문은 내가 이렇게 반성을 하니까 알아달라는 얘기잖아요. 반성한다는 내용을. 그러면 반대로 반성문에 반성한다는 내용을 기재를 하면 반성문에 반성하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반성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A라는 사건에 있어서 반성문이 딱 첨부가 되어 있어요. 반성문이 첨부가 딱 되어 있으니까 A라는 사람은 반성하네? 그러면 내가 이번에 벌금형 1,000만 원 때리려고 했는데 반성하니까 900만 원 때려야지, 이렇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사건을 봤더니 B라는 사건 봤더니 이 B라는 사건은 앞에 있었던 A라는 사건과 다르게 똑같은 뭐 음주운전 뭐 이런 똑같은 사건인데 반성문이 없어요. 이 반성문이 없네? A라는 사건은 있었는데, A라는 사건은 원래 1,000만 원 내가 때리려고 했었는데 반성하는 것을 참작해가지고 900만 원 때릴 거였는데, 이 B라는 사건을 봤더니 반성문 자체가 아예 없네? B라는 사람은 반성 안 하네? 그러니까 그냥 1,000만 원 때려야겠다. 이게 합리적이냐라는 겁니다. 반성문이 없으면 반성하지 않는 건가요? 라는 거죠. 또 엄청 반성할 수도 있죠. 심지어 주위에서 야 반성문 이런 거 제출해봐라, 반성하는 걸 표명해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주위에서 이제 조언을 합니다. 인터넷에도 이렇게 많이 있던데, 반성문을 작성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작성해서 제출해봐라 했더니 B가 무슨 소리냐, 내가 내 잘못했는데 인정하고 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참작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잘못 다 인정하고 내가 반성하고 있고 나의 죄값을 다르게 받겠다. 그러니 반성문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반성문이 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그 자체로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다고, 그리고 영향이 있다고 해요. 영향이 있다고 해도 반성한다는 얘기는 일단 그 전제가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형사적인 혐의가 인정이 되니까 반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혐의가.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안 돼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반성을 하느냐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내가 음주운전 잘못했고 내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니까 인정, 첫 번째 인정, 두 번째 반성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반성한다고 하는 것이 인정을 안 하면 무슨 반성이냐는 얘기죠. 네, 인정을 안 하면.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가 안 했어요. 무슨 반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적어도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 음주운전 안 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인정이 되어져서 반성을 한다 그러면, 반성을 했다고 해서 반성문이 실제로 결과적으로 인정이 되어졌다고 해서 1,000만 원 나올 것이 원래는 뭐 100만 원 나오거나 200만 원 나오거나 뭐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안 나옵니다. 실무적으로 깎여도 뭐 한 50만 원, 뭐 100만 원 뭐 많이 깎으면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습니다. 아까 하더라도 미미하다고 말씀드렸고,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를 때렸을 건데, 반성문을 제출했기 때문에 얼마를 때린다. 물론 이거는 그 약식, 이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약식 재판을, 왜냐면 얼굴도 안 보고 서류로만 이렇게 쭉 왔더니 그 서류에 반성문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반성문 탄원서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객관적 근거도 없어요. 왜냐하면 뭐 다른 거 없이 약식명령해가 이런 사실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벌금형 이렇게 처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반성문은 이렇게 반성문이라든가 양형자료 이런 것들을 또는 반성을 이렇게 깊이 하고 있는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때린다. 원래는 뭐 500만 원, 뭐 1000만 원 때릴 거였는데 이런 것을 고려해서 900만 원을 때린다.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이렇게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반성문을 제출하니까 원래는 500만 원 나올 거였는데 400만 원 나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만의 생각인 거죠. 왜? 나는 반성문을 제출했거든요. 반성문 뭐 이런 것들을 제출했어요. 제출했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500이 안 나오고 400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성문을 제출하면 그분을 A라고 한다면 반성문 제출했네? 500. 그 B라는 사람은 반성문 제출 안 했네? 그대로. 이렇게 할 거냐는 거에 대해서 강한 아주 의심이 든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아주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것이. 예. 근데 아까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반성문을 제출했다기보다도 당시에 만약 음주운전이라 그러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에 긴급성이라든가 불가피성이라든가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지 다른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인정이 됐는데 음주운전 반성문 들어갔기 때문에 감경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반성문 몇 장이 들어가서 감경이 됐다면 반성문 들어갔다는 사람은 전부 다 감경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 또 뒤져보시면 어떤 분이 반성문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감경이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또 일반인이 경험을 하신 분이 하지 말아라. 내가 밤새도록 반성문 쓰면서 뭐 해봤는데 하나도 감경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반성문을 제출하면 감경이 된다면 누구든지 반성문을 제출하는 사람은 100% 전부 다 감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실제로는. 그래서 아까 감경이 되신 분은 당시에 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인 어떤 불가피성이라든가 이런 참작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리고 당시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을 하게 된 어떤 다른 특별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지 단순히 내가 실제로는 반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욱이 더 나아가서 반성문을 내가 작성하기는 하는데 이번에 하나도 하지 않아요. 반성하지 않고 그냥 반성문만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반성문만. 그리고 본인이 작성하지 않고 본인이 설사 작성해도 실제로 반성하지 않아요. 반성문만 작성하고 있는 것이고 뭐 다른 사람한테 대필로 맡길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도 반성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반성문만 작성하고 있는 그 반성문을 보고 판단기관에서 반성하니까 마이너스 얼마 뭐 감경해주겠다 해주겠다 이렇게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본인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지어 어떤 사건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다른 거 또 보시겠지만 이러한 특별하게 반성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는 왜냐하면 반성문을 작성해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난생 처음 작성해 보시거나 아니면 아주 오래간만에 작성해 보시거나 뭐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왜냐하면 적어도 한두 시간은 소요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될 것이고 또 누군가한테 맡긴다면 또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이러하기 때문에 바쁜 일이 있으면 바쁜 일을 보고 또 업무 하시다가 또 오히려 잠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잠을 자는 게 오히려 낫고 굳이 뭐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뭐 필요가 없는 사안에서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판단은 뭐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이러한 경우에는 굳이 없기 때문에 작성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작성하고 싶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작성하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작성해도 된다. 다만 기대하지 말고 작성해라. 그리고 시간, 소요 이런 것들 스트레스는 이제 그는 본인이 부담할 몫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굳이 작성할 마음이 없으면 작성하지 마시라. 그 시간에 뭐 숙면을 취하든 다른 업무를 하는 것도 오히려 생산적이고 건설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 내지는 그래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작성하시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그거 작성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그렇게 클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뭔가 있지 않겠느냐, 뭔가 할 수 있는 게,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경찰에 갑니다. 경찰에 가면 이제 그 반성문 이런 것을 별도로 작성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서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조서를 작성하면서 조서에 직접 반성하는 내용을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평상시에 숙지했다가 거기에다가 직접 이제 작성하시라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검찰, 법원까지 다 가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키워드를 작성하는 것은 이제 별도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작성문에 반성문을 작성하는 정도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거에 가는 정도의 어떤 것이 필요하니까 평소에 키워드 중심이라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식 절차로 갔을 경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인터넷이나 이렇게 답변을 드릴 때 이제 가급적이면은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뭐냐면 이제 양형자료 마찬가지 관련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일부 중복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양형자료 중에 하나인 반성문, 이럴 경우에 정확한 객관적인 팩트는 그 제출된 반성문의 내용이 반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은 다 반성하고 있다. 그게 진실되게 반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더라도 반성문 이렇게 하면서 반성문 하면서 나는 반성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반성합니다. 전부 다. 표현과 방식, 그 다음에 사실관계, 그런 것들이 좀 다를 뿐이지 다 반성하고 있죠. 근데 실제는 반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도 반성 안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정말로 반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반성문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반성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반성문 제출이 곧 반성하고 있다,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성하지 않네,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객관적 증거가 없는 반성문은 반성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믿어달라는 거죠, 사실. 예,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반성하고 있다. 그냥 믿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반성하고 있네. 반성하고 있으니까 반성하고 있구나. 반성.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얼마나 웃긴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 그래서 그래도 적어도 왜 그러냐면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요. 마음속에 있는 거를 글자로 써놨습니다. 이제 그래야 아니까, 제가 안다고 이렇게 표명을 해야 아니까요. 진심으로 잘못했고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써 있다고 해서 그걸 이제 믿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음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글자와 문자화 시켜서 썼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모든 것들은 이제 증거입니다. 범죄 사실을 검사가 수사해서 법원에 재판에 넘기면서 기소하면서도 이러이러한 범죄 사실을 했고 이에 대한 증명은 이거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민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뭐 변제 기한인데 안 갚았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게 차용증이니 뭐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급적 증명을 하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반성을 한다라는 것은, 반성문에 반성한다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반성하는 거, 마음속에 정말로 반성한다는 거를 반성한다라고 쓴 것뿐이고, 이 반성하고 있는 거를 증명하라는 거죠. 이 반성하고 있는 거를 증명하라. 어떻게? 객관적으로. 물론 이것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 치더라도 그것도 객관적으로 증명한 것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 진실성이 아니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당연히 그렇죠. 예,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가 반성하는 거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 반성문에다가 이제 객관적으로, 왜냐면 반성문의 부속이니까요. 부속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구조죠.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다 그러면 내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정말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음부터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운전했던 제 소유의 자동차를 이렇게 매도했습니다. 또는 매도하려고 어디 중고 자동차 거래소에다가 이렇게 내놨습니다. 팔려고 내놨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죠. 객관적으로. 예.
이렇게. 그러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운전을 아예 하지 않기 위해서 팔아버렸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보면 팔아버린 행위, 그러면 매도했기 때문에 매도증명서라든가 그 자동차 등록증 그 전하고 후에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성문에다가 첨부가 돼야 되죠. 그래야 팔아버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니까 모든 건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거가 되면 그걸 거꾸로 보면, 아, 이 사람은 자동차가 있었는데 자동차를 팔아버렸네, 자기 거네. 아, 운전하지 않기 위해서 팔아버렸구나. 근데 왜 운전하지 않으려고 했지? 아, 음주운전 했었네. 그래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이 안 되는 거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팔아버려가지고 음주운전을 다음부터는 운전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팔았구나.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물론 마찬가지로 여기로 팔았어요. 실제로 매도했다는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재판 다 끝나가지고 무면허 상태 아닙니까? 자동차를 또 어디 가서 구입해도 상관이 없죠. 왜냐, 그 무면허 상태라고 하더라도 자동차는 소유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재산권 보장이 되는 대한민국인데 그 자동차를 구매했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약간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서는 팔아버렸다고 하니까 아, 운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나중에 또 사버려도 그만이니까요. 그런 것이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나는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고 다음부터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동차를 매도했습니다. 매도증명서, 뭐 자동차 등록증 전후의 거 첨부가 된다는 얘기죠. 이 반성문 하나에, 반성문이라는 것 속에 부속이니까요. 그리고 플러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를 아까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음주를 했다. 그러면 아, 이번에 음주를 했는데 제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제가 아예 이번에 술을 끊기 위해서, 아예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역 인근에 있는 병원이나 또는 보건소에 있는 그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다, 받을 계획이다,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반성하고 있으니까 내가 더 나가서 내가 아예 술을 끊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교육 이수 프로그램 신청서라든가 이런 관련 자료, 그것도 반성문이 중요한 건 반성문이고 그 안에 그 뒷장에 그걸 첨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반성문의 반성에 대한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객관적으로 나타나도록, 증거로서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각 사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반성하고 있다는 이 주관적인 거, 반성하고 있다는 내심적인 거를 객관적 행위 내지는 객관적 사실로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사실은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말씀드렸고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양형 자료는 객관적 증거, 이게 제일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돼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 아무런 근거 없이 한 주장짜리 해가지고 반성합니다 해봐야 그냥 믿어달라는 것밖에 안 돼요. 예, 별 의미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 증거 자료들은 이제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각 개인마다. 예. 아까 같이 자기 소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 렌트나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했는데 그걸 어떻게 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못 파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는 있겠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나타나도록 해라. 반성하고 있는 내용을,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성문을 이제 하지 못한다, 이 반성문 제출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까 정말로 최소한 최소 필요한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찰에 갔을 때, 조사받았을 때 이제 조서에 이제 반성한다는 내용을 거기에다가 명시적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물론 여기서는 이제 뭐 이게 자필로 쓴 거냐 안 쓴 거냐 이거는 전혀 논쟁이 안 되죠. 왜? 경찰관 앞에서 쓰는 거니까요. 예, 경찰관 앞에서 쓰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여기서 바로 쓰라고 하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래서 적어도 키워드 중심이라도 준비하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강조합니다. 특별히 많이 강조합니다. 이것도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거 강조하고요. 객관적 증거, 객관적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강조합니다. 아까 1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1번하고 2번하고 똑같은 것은 뭐냐면, 일단은 수사기관, 경찰, 검찰,
통틀어서 한 번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에 제출하는 게 제일 낫고 어차피 가는 김에. 두 번째로 어차피 간 김에 요거 작성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에 갔을 때는 약식으로 갔을 때는 법원 그 명령 약식 명령 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 전에 보통 한 일주일 전에 제출하시라 이것이고, 만약 정식 공판으로 가게 되면 구형하기 전에 구형하는 공판기일 전에 일주일 전에 한번 제출하고, 그다음에 선고하는 일주일 전에, 그래야 판사가 두 번은 볼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 보는 거죠. 적어도 공판에서는 두 번 정도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겁니다. 저희 실제 실무적으로 저희가 사건 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에 실무적으로 이제 그 공고를 들으면 이제 좀 경미한 약식 절차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1번만 해당하죠. 1번. 예, 1번입니다. 1번. 1번은 뭐 이렇게 해서 뭐 별로 영향이 없더라, 뭐 객관적 근거 존재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도 없다. 이것은 뭐냐면 오히려 그 시간에 뭐 휴식을 취하거나 뭐 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예, 이렇게 공고하는 거죠. 예, 이것은 이제 약식으로 하는 경우, 이제 벌금형 나오는 경우죠. 서류로만 재판해 가지고 검찰이나 법원에 뭐 갈 일이 없는 경우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서류만 재판합니다. 서류만 검토해서 법원에 땅땅땅 때리는 겁니다. 뭐 특별하게 의미 있는 요소도 또 없는 경우, 뭐 의미 있는 요소도 없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저희가 뭐 별로 특별하게 작성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경찰에 가서는 어차피 간 김에 작성을 하시라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조서 작성할 때. 이런 경우 대표적인 예가 이제 단순 음주운전이죠. 뭐 벌금형 나오는 경우 0.078, 뭐 400에서 450 이미 수치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0.0 뭐 50, 뭐 500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0.050이 아니고 0.080, 500, 0.050은 한 300 정도 나오는 것이고, 예, 0.130, 뭐 600에서 700, 뭐 수치로 이게 정형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에 반성문 쓰시려면 쓰라고 했습니다. 쓰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쓰시되 기대하지 말고 쓰시라. 근데 안 쓰시려면 그냥 쉬셔도 된다. 다만 경찰서 가서 거기에는 작성을 하는 게 좋겠다. 경찰서에서 직접 키워드 중심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조서의 작성은 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 어차피 갔기 때문에 라는 거죠. 예, 그겁니다. 근데 공판 절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중대한 거죠. 약식에 비해서는 적어도. 예, 공판은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 검사 얼굴 보는 겁니다. 이때는 두 번 정도 적어도 제출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제출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미 있는 요소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공판 절차로 가는 경우하고, 그러니까 그 약식인 경우에도 의미 있는 요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식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요소.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미성년자 같은 경우 있잖아요. 미성년자가 잘못한 경우.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술을 마셔서 음주운전했다거나, 또는 미성년자가 이제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다가 미성년자한테, 예,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게 된 경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미성년자가 잘못을 하긴 했는데, 청소년 보호법 위반을 하긴 했는데, 예, 그런 경우라거나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경우. 사건이 이제 일단은 사실관계가 파악이 돼야 되겠죠. 이 판단을 이제 할 때 그렇다는 얘기죠. 재범이나 중대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판 절차로 오게 되는데, 좀 어느 정도 중대하기 때문에 좀 그 작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이건 저희가 이거 2번 두 번째 항목 이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말로만 그 반성문에만 글자만 쓰고 반성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나타나도록 해라. 객관적 증거 이거를 해가지고 재범이라든가 중대한 거라든가 공판 절차라고 가는 경우,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경우, 약식이라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요소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도록 해가지고 반성문, 탄원서 등등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가 공고하는 것이고, 약식 절차이면서 X, 여기서 의미 있는 요소가 없는, 약식 절차라고 하면서 의미 있는 요소가 없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단순 음주운전인데 뭐 굳이 안 해도 되겠다. 근데 해도 된다. 근데 기대하지 말고 해라 라는 거죠. 물론 이제 시간, 스트레스 뭐 이런 건 본인이 부담할 문제고요. 예,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반성문을 써야 되는 경우, 안 써야 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이렇게 저희가 코칭을 이렇게 하는데, 조언을 드리는데, 예,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마다. 왜냐하면 이게 한두 시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쁜데. 그래서 굳이 특별한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에 특별하게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별 영향이 없어요.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별 영향 없고 객관적 증거 없고요. 맺혔다는
뭐 설사 미쳐도 미미하고요. 그렇지만 또 경찰서 갔을 때 이게 또 쓰고 하면 되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고, 이제 공판 절차로 왔을 경우는 객관적 증거, 이거 엄청나게 제가 강조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나타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영상을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